네, 안녕하세요. 자, 두 번째 세션은요. 또 이제 3대 그 하둡 쪽의 글로벌 기업이죠. 호튼웍스 코리아의 백지훈 지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 자, 일단 호튼웍스 굉장히 우리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굉장히 좀 이름이 특이한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예, 동화 속에 나오는 아기 코끼리 주인공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호튼 아기 코끼리가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네. 그리고 작은 데이터부터 큰 중간 데이터, 그 기업에 있는 중간 데이터, 그리고 통신사나 금융에 있는 큰 데이터까지 이렇게 코끼리 행렬이 지나가면서 다 책임을 지는 호튼웍스입니다. 이게 다 작고 큰 게 다 의미가 있는 거군요. 제가 지어낸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근데 네네. 왜 이렇게 네네. 아까 모든 이런 쪽에 보면 하둡 쪽에 보면 코끼리들 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코끼리들이 다 이제 많이 나오거든요. 네네. 네, 더커팅도 네네네. 왜 코끼리를 이렇게 호트웍스도 마찬가지고 네네. 코끼리를 이렇게 애용하는 이유가 있나요? 무엇보다도 이제 더그 커팅 아들이 그래도 아들이 코끼리 쓴 코끼리 거고. 썼던 거고. 네, 호트웍스는 왜 또 코끼리 썼어요? 거기에 따라서 코끼리도 같지만 지금 현재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네. 모든 IT 핵심 개발자들이 다 인디언들입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 인도 개발자들이 좋아하는 게 또 코끼리입니다. 인도가 라든지 버마라든지 태국 다 가보시면 코끼리가 부와 명예의 상징입니다. 맞아요. 신성시하죠. 예, 신성시합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는 그 코끼리의 행렬을 따서 이렇게 회사 로고가 만들어진 거고요. 네. 그래서 축제가 매년 열리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구나 또. 네. 자, 그러면 이제 어떻습니까? 지금 지사님도 요즘 필드에서 네네. 국내에서 이런 이제 오픈소스라든지 이런 쪽에 어떤 국내 그 수요처의 반응이 좀 예전하고 확 달라졌다 그런 거 많이 느끼십니까? 네,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 네. 아주 적절할 때 지사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예. 만나 보니까 네네. 이런 분야가 네네. 이런 업종이라든지 네네. 업종이 아니라 이런 분야가 이런 것에 대해서 특히 더 수용적이더라, 반응이 네네. 좋더라 하는 분야는 어디가 있을까요? 국내에서. 국내에서 일단 이미 그 자체 하드웨어 인력을 가지고 네. 그 도입을 하실 수 있는 회사들은 큰 통신사들은 다 도입을 하셨고요. 네네. 예.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금융사 위에서 이제 그 파일럿 프로젝트죠. 그런 것들을 많이 진행하고 계시고, 네. 그다음에 공공기관도 역시 데이터 하면 공공기관이 이제 그 공공 데이터를 크게 그렇죠, 갖고 있는 데가 그렇죠, 많습니다. 뭐 그렇죠. 한국전력이라든지 또 국민 네네네. 쪽에 보면 네. 그 생명보험 네. 쪽에 보면 건강 관리하는 데 있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런 데들은 비정형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데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큰 네. 그 국민들의 데이터를 정부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쪽에서 먼저 빅데이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어쨌든 간에 그 데이터를 네네. 비전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는 분야, 맞습니다. 그 분야가 이거 적용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제조도에서 뭐 스마트 팩토리 해가지고 사물 인터넷 네네. 해가지고 네네. 이런 쪽이 또 활성화되면 네네. 그만큼 제조 분야도 많이 이것이 적용이 될 수가 네, 있다고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맞습니다. 네. 예. 각 기계마다 이제 센서를 설치해서 네네. 그 정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음, 받아들여서 그 제조 라인에서 생산되던 공정들을 네. 부분 검사를 하든 샘플링 검사를 하든 그걸 전수 검사를 하게 네네. 되고요. 네. 예방 정비를 함으로써 불량률 제로를 만들게 되고 많은 원가 절감을 하게 만들죠. 특히 제조 분야에서는 무거운 철이 들어가는 분야들. 무거운 철을 하면은 역시 비행기하고 철도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런 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들 사고가 나면 사람들이 크게 다칩니다. 반드시 예방 정비가 필요하고 머신러닝 예방 정비가 필요한 곳입니다. 네네. 그런 쪽은 반드시 무거운 철이 들어가는 곳은 빅데이터를 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네. 네. 자, 여기 보면 이제 데이터가 뭐 이렇게 증가한다는 말은 다들 알고 있는데 네네. 여기 보면 그 지사님께서는 이렇게 데이터를 나름대로 네네. 또 구분하셨어요. 네네. 여기 오른쪽에 사용자 중심적인 데이터. 이건 네. 무슨 말입니까? 소비의 행태가 이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전은 이제 다품종 다량 그 다품종의 소품종에 대해서 다량 생산을 하던 시대에는 네. 생산자가 마켓을 주도했지만 네. 지금은 만들어진 다양한 디지털 컨텐츠부터 모든 것들을 사용자 개개인이 다 만들고 네네네,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사용자 중심적이라고 저희가 새로운 데이터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예, 당연히 스마트폰이 시대를 열었지요. 네. 네. 자, 우리가 이제 하둡하면 네네. 딱 이제 저장된 데이터를 네네. 쉽고 빠르게 좀 이제 분석하는 이제 그런 걸 알고 있거든요. 네네. 여기데 보면 왼쪽에 또 이제 데이터 인 모션이라고 돼 있는데 움직이는 네. 데이터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네네. 이거는 뭐 어떤 개념입니까? 이건 어떤 건지 저희가 이제 그 하둡 사업을 공급을 하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물론
미국처럼 네. 아니 미국의 많은 금융 기업들처럼 데이터를 잘 음. 모으고 있는 쪽도 있지만 네. 데이터를 쌓지 못한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시작하지 못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가트너 기록에 따르면 한 50% 정도의 그 빅데이터 사업이 데이터를 인제스천, 저희 용어로 만다고 합니다. 데이터를 네네. 많은 과정에서 실패를 하거든요. 아, 그래서 데이터를 사라지는 데이터들, 아까도 공장 센서 데이터 다 사라지는 데이터지 네네네. 않습니까? 길거리에서 네. 지나다니면서 남기는 위치 기반 데이터 그런 것들을 이 하드웨어에 잘 넣어야 분석할 거리가 생기니까요. 네네. 그래서 데이터 인모션 영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2015년도에 미국 국정원에서 만들었던 이 얘기가 길지만 네. 한 10년 정도 쓰던 솔루션들을 도네이션 한 게 있습니다. 아파치 재단에. 그거를 저희가 인수를 했습니다. 국정원에서 도네이션 했습니까? 미국 국정원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NSA죠. 네네. NSA에서 이제 네. 사실은 그 만들던 이유가 9.11 테러 사건이 나면서 네. 전 세계를 사실 미국 정부가 그래요. 이렇게 해야 되지 전 세계 않습니까? 중요 요인들을 그걸로 사찰했다 예. 그래가지고 문제가 됐죠. 예, 그래서 이제 빅브라더 아니냐 그러니까 미국 정부는 우리는 아니야. 그러니까 네. 그럼 내가 소스를 한번 공개해 볼게. 아. 그래서 아파치 하드 재단에다가 소프트웨어 재단 옆에 있는 하드 프로젝트 옆에 나이파이라는 프로젝트가 만들어집니다. 오. 국정원에서 만들던 거는 네. 나야가라 파일즈라는 걸 쓰고 있었고요. 미국 NSA에서는. 그래서 NSA. 만들어져서 그것들을 이제 서포트하는 비즈니스를 오냐라는 회사, 미국 국정원에 있던 분들이 나와서 했던 거죠. 근데 그 네네. 회사를 저희가 2015년 8월에 인수를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이 HDF, 하둡 말고 저희 데이터 인모션에 해당하는 솔루션을 만들어서 하둡 쪽에 데이터를 잘 넘길 수 있는 네네. 실시간성 오케이. 그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런 분야까지 이제 예, 확장하신 거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자, 이거 실제로 이제 그 네네. 호트웍스의 하둡을 사용한 네네. 사례 같은데. 네네. 네. 시만텍은 유명한 이제 보안 회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기서 어떤 식으로 이제 뭐가 좋아진 겁니까? 시만텍에서 이걸 써가지고 어떻게? 기존의 그 스케일 업이 되는 시스템에서는 해커가 예를 들어서 PC에 악성 코드를 집어넣었다. 그럼 이게 악성 코드인지 아닌지 봐주세요라고 이제 당연히 실시간 에이전트, PC 에이전트에서 보내겠죠. 백신에서 네네. 보냈는데 그게 4시간이 걸렸습니다. 4시간이 걸리면 사실 정보 챙겨서 나갈 거 다 챙겨서 나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분산하게 되면 수십 대, 수백 대의 서버를 이렇게 펼치게 되면 슈퍼컴퓨터의 성능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각각의 일을 하니 그동안 그 악성 코드에 대해서 1200만 개의 그 장치로부터 750만 사용자들의 데이터 스트림이 있었고요. 네. 이런 악성 코드하고 비교할 때 그 배치로 돌리는 게 4시간이 걸렸으면 이 머신러닝이나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그 할 수 있었게 됐고요. 그래서 4시간을 2초로 줄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시만텍이 항상 홍보하는 내용이라서 네. 오늘 유즈 케이스로 쓸 수 있었고요. 일반 기업 사례들은 다 기업 비밀이기 때문에 동의를 하지 네네. 않으십니다. 그래서 네네. 유일하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몇 개 케이스 중에서 하나 가장 좋은 거를 골라봤습니다. 네. 앞으로는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네네.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인 모션 쪽 네네. 이런 쪽의 사례도 앞으로 많이 나오겠네요. 벌써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하둡이 이제 분산해서 저장해서 분석하는 시스템인데 네. 이 데이터를 가져오는 쪽을 기존의 배치석으로만 가져왔어야 됐습니다. 네네네. ETL 툴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 저희 나이파이가 네. 한 140가지 정도의 프로토타입을 지원을 합니다. 예, 그래서 메인 플레인부터 저기 웹에 있는 뭐 파일까지, 소셜까지, 트위터까지 다 다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시간성으로 가져오다 보니 실시간 트랜잭션이 꼭 필요한 금융권을 제외하고는 네. 뭐 아까 IoT 분야들, 제조 분야에서는 이제 EDW를 안 써도 되는 네. 그런 사례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가장 큰 전력 회사인 센트리카는 네. EDW를 아예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리고? 그 EDW를 없애고 실시간으로 자기 IT 모든 시스템들로부터 정보를 이 데이터 레이크에 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건 공개할 수 있는 사례라서 네네. 말씀드립니다. 그런 쪽도 이제 오픈소스가 이제 영역을 확장한 거네요. 예, 그래서 전 세계 전력 회사들이 많이 저희 소프트웍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호트엑스 코리아는 지사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한 4년쯤 4년 전에? 됐습니다. 네네. 네. 자, 여기는 지금 그 어떤 분들이 보통 이제 다들 보면 이제 창업자들이 짱짱하거든요. 네네. 여기는 어떤 분들이 창업하신 거예요? 예, 더그 커팅께서 이제 야후 네네. 있다가 나가셔서 이제 오라클 그 가이드라고 같이 만들었다 그러면 저희는 야후에서 하드 팀이 이제 클라우드에라 비즈니스 모델 솔직히 성공하는 걸 보고 네. 야후에서 따라서 나온 거고요. 아, 네. 클라우드에라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야후에서 이제 구글 출신들이 나와서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 메발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호트녹스는 네. 야후에서 하드 팀이 통째로 분사하게 됩니다. 아, 네. 예, 그게 가장 늦게 출발하는 회사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네. 이제 역시 좋은 개발자들을 통째로 분사를 시킨
네네. 그 효과가 있었죠. 예. 참 그 야후가 보면 네, 참 네. 지금은 뭐 거의 사세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예, 참 맞습니다. 이런 생태계를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좋은 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야후가. 맞습니다. 예. 네네. 자 여기 보면 그리고 이제 그 기업 여기 보면 이제 그 많이 네. 쓰는 고객 중에 네. 금융권하고 유통, 예. 자동차, 네. 통신 비디오가 뭐 거의 7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네. 특히 이런 기업이 특히 이걸 많이 호통스를 많이 쓰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노드 수가 많기 때문에 클러스터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좀 역사적 배경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 네. 저희가 분사했을 때는 이미 2만 대의 서버를 저희가 운영하다가 나왔습니다. 지금도 야후가 저희가 모회사이기 때문에 버전업을 오픈 소스를 주도적으로 할 때마다 뭐 이 숫자를 말씀해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약 10만 개의 단위 테스트를 거쳐서 정합성 테스트를 기존 레가시들 모든 것들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 다음에 버전업이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이런 금융 큰 고객, 큰 금융사들, 이제 큰 유통사들, 큰 자동차 회사들, 큰 통신사들은 네. 클러스터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저희의 그 같은 배포판인 것 같지만 또 기술이 약간씩 좀 다 틀리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저희 배포판에 그런 얀이라는 그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네네. 리소스 매니저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은 서버들이 있는 네. 최대 4,000대까지 한 클러스터에서 그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클러스터가 달라지면 데이터를 새로 저장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반드시 클러스터는 같아야 빅데이터 레이크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호통스는 뭔가 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까도 또 무거운 네. 철, 네, 크거나 네. 무거운 거 맞습니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저희 무거운 일단 철이나- 몸무게도 보고 면접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예,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여기도 이제 아파치단하고 긴밀한 이제 콜라보를 하고 계시는 거죠? 네네. 네네.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뭐 설계가 마이크로소프트 레드햇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아파치 재단에 저희가 개발한 모든 오픈소스 100%를 네. 다 도네이션을 합니다. 음, 예, 그래서 사실 그 아파치 하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소스 코드 기여량이 24만 줄인데요. 네. 그래서 2위가 한 8만 줄 정도 되고요. 네네. 그 다음에 3, 4위가 6만 줄 정도입니다. 그래서 네. 그 나머지는 너무 작기 때문에요. 그래서 소스 코드 기여량이 하둡만 봤을 때는 이게 공식 오픈 소스니까 소스 코드 기여량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래서 압도적으로 많은 하둡 그에 대해서 오픈 소스 리딩 컴퍼니입니다. 그리고 네. 커미터도 저희가 분사를 한꺼번에 하다 보니 어느 오픈 소스 하둡 공급 업체, 물론 여기 3대 공급 업체만 있는 게 아니고요. 나름대로 큰 벤더들도 하둡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런데 다 하고 다 비교해도 어느 회사보다도 커미터 숫자가 아파치 프로젝트에 네. 예, 저희가 공급하는 그 유지부 그 기술 지원하는 20개 프로젝트에 예, 다른 어느 회사보다 2배가 많습니다. 커미터 숫자가. 자, 근데 이게 예. 뭐 글로벌하게 네네. 글로벌하게 이렇게 있다는 건 좋은 거지만요. 네네. 실제로 우리나라 고객들은 우리나라 네네. 고객에서는 그래 그러면 지사는 어떤데? 아니면 네네. 지사가 다 할 수 없으니까 네. 또 파트너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파트너 생태 같은 것도 궁금해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 뭐 그 지사님으로서 말씀드릴 수 네. 있고요. 저희가 솔직히 저희 엔지니어로 하이어할 수 있는 그분 커미터 수준이 돼야 됩니다. 네. 직접 저희 한국의 아파치 핵심 프로젝트에서 하이어할 수 있는 분이 10분이 안 됩니다. 네. 그중에 저희가 2분, 스톰하고 하이브. 한국 전체 합쳐가지고. 예, 예. 야. 정말 아쉽습니다. 그런 분들이 좀 우리 한국 개발자들이 이제 이런 단순 개발만 하는 게 아니고 네. 좀 외국으로 나가서 커미터가 되셨으면 좋겠는데 네. 그 내부에만 계신 게 좀 어. 안타깝고요. 그분들도 영어 못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오. 이제 원격으로 본사 소속으로 일하시는데요. 네. 예, 스톰 PMC입니다. 그분은 커미터보다 한 대 위에 위원이라고 네네. 스톰이라는 프로젝트를 좌우하시는 분도 저희 회사 소속으로 계시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설치 쪽 엔지니어들도 이제 몇 명을 데리고 있으면서 그분들은 아주 어려운 개발들을 하시는 거고요. 저희 파트너 생태계에서 자격증을 가진 한 30명에서 지금 40명쯤 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가서 고객사분들한테 설치 지원을 하지요. 그리고 어려운 것들은 저희 엔지니어가 나가고요. 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지금 한국형 어떤 네. 그런 오픈소스 관련된 이런 하드웨어 관련된 네네. 커뮤니티가 활성화된 게 있나요? 아니면 다들 이제 네. 그 해외에 네네. 글로벌 그 커뮤니티에 가서 지금 하고 있는지 네. 한국만의 또 그런 게 언어적인 장벽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것들 활성화된 건 아직 없습니까? 어, 없습니까? 가장 성공적이었던 게 이제 제플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팍에서 UI 화면을 편하게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쓸 수 있게 하는 거고요. 네네. 제플린 프로젝트가 성공을 해서 아파치 제플린이라는 프로젝트가 만들어졌고요. 그 회사가 최근에 실리콘밸리의 모 회사에 잘 팔려서 더 성공적인 케이스로 되어 있고요. 지금은 저희 배포판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나중에도 그림도 나오겠지만
그렇게 저희가 이제 핵심 코어를 못 나갔지만 저희가 또 예쁘게 보이는 건 또 잘 만드는 나라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제플린이 가장 저희가 성공했고 처음에 제플린이 하둡 서밋에 가장 큰 하둡 서밋에 저희 CEO하고 나가서 같이 연설을 했었습니다. 그 네. 뒤로 투자도 많이 받고 네. 실리콘밸리에 진출했었습니다. 아, 네. 예. 자, 그러면 호텔웍스도 지금 이제 실제로 네. 이제 상용 버전 네, 해가지고 아까 클라우드처럼 서브스크리션 베이스로 판매하는 것이 네, 그것이 네. 이제 주 수익원입니까? 예, 맞습니다. 서브스크립션 약간 다른데요. 저희는 독조 그 100%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네. 일부는 오픈 소스고 일부는 아니고가 아니고 네네. 저희는 모든 소스 코드를 기여하기 때문에 음. 뭐 고객분들이 직구준 질문도 하세요. 너네 구독하다가 끊으면 작동 안 해? 작동하거든요. 저희는 네네. 하고 단지 저희는 뭐 웹 24시간 전화 웹 지원이라든지 여기 밑에 보이는 스마트 센스라는 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하드 생태가 너무 복잡하니까 250가지 항목에 대해 다 체크를 하고 일일이 체크를 하고 뭐 장애 요인을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툴을 드리거든요. 그런 네. 서비스만 중단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모든 펑션 요소들은 다 그대로 작동이 됩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우리가 예. 예. 뭐 여기 시청자분들께서 네네. 이런 건 아직 경험해보지 않고 네. 그 우리 집 빅데이터 한번 이제 좀 해봐야겠는데 네네. 하는 분들한테 네네. 지사님께서 이런 패스를 한번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네. 패스를 한번 추천해 주십니까? 다음 장에 보시면 나오시겠지만 저희도 네. 역시 많은 개발 회사들처럼 샌드박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웨비나를 통해서 저희 그 호트녹스 유튜브라든지 그런 데서 웨비나를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빅데이터 스코어 카드라고 해서 빅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미더비라는 행사도 작년에도 했었지만 오프라인 행사도 하고 있고요. 핵심적인 거는 호트녹스 그 커뮤니티 커넥트라고 해서 HCC라는 게 여기 있지 않습니까? 네네. IAM 옆에 오른쪽입니까? 왼쪽이라고 말해요. HCC라고 있습니다. HC? HCC. IAM 옆에 네. 옵티마이즈 아, 옆에 또 여기, 예, HCC. HCC. 네네. 거기가 이제 네이버 지식인 같은 겁니다. 근데 이제 네. 지식인은 초등학생들이 대답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저희 직원들이 가서 대답을 합니다. 네네. 저희 직원들이 하루나 이틀 뒤에 대답을 하는데 저희 파트너분들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아니 이거 급하지 않은 고객들은 우리 거 구독 안 하겠어요. 너무 대답이 정확해요. 아니 이게 한글로? 영어지요. 영어죠? 그런데 전 요즘 정말 지사장 하면서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네. 영어 실력이 안 좋은데 네. 구글 번역이 정말 최고입니다. 네네네. 고칠 게 없습니다. 맞아요. 이메일 쓸 때도. 예. 예. 근데 네. 영어도 잘 못하시는데 네네. 어떻게 지사장을 뽑으신 거예요? 어, 무게? 몸무게? 몸무게가 있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앞에는 이제 좀 있었지만 네. 이번에는 이제 영어보다는 네. 한국 시장을 잘 아는 사람을 해야겠다고 이제 본사에서 결정을 해서 그래서 나름대로 60대 1의 경쟁률을 네. 공채로 예, 해서 가장 못하는데 제가 그래도 영어 시나리오를 네. 30장을 써서 붙였다는 알겠습니다. 예. 정답이었습니다. 20곡 알겠습니다. 동안 다 정답이었습니다. 예. 네네네. 자 그러면 네. 그다음에 어떤 전략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요새도 네네. 클라우드 말하는데 네네, 클라우드 관련된 맞습니다. 전략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지금? 저희가 초기부터 저희는 그 회사가 그 처음 생겼을 때부터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협력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기존의 IT 벤더 중에서는 하드 컴퓨터를 가장 많이 갖고 있던 데고 네. 자기가 만들던 하드 소스를 오픈 소스 아파치 재단이 다 기증을 해버렸습니다. 네. 포기라고. 예, 그러면서 많이 바뀌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렇죠? 예, 옛날에 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니죠. 저희하고 같이 공동 개발한 게 HD 인사이트라는 예. 파스형 아. 클라우드 하드이고요. 미국에서는 1등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니지만요. 미국에서는 당장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공식 기록에 따라서. 그래서 그걸 만들게 됐고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클라우드 브레이크라는 제품을 갖고 있고요. 이 클라우드란 브레이크라는 제품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리고 아마존, 그리고 뭐 오픈스택까지 다 잘 연동이 되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네. 그거 기반으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잘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존이 작년에 저희하고 이제 다시 저희도 EMR이라는 제품이 있지만 네. 호트녹스가 입점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네. 해서 HDC4 아마존이라는 제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존이든 그 애저든 저희 호트녹스 안바리 그러니까 그 매니저죠. 그러니까 안바리 네. 코끼리 상이라는 뜻입니다. 인도어로. 네네. 거기서 이제 자동으로 온프라미스 쓰다가 스케일아웃 하면 여기서 클릭하면 또 클라우드로 가는 거죠. 네네네. 예, 그런 전략을 저희가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시나리오를 하고 실제로 미국 금융권 고객까지도 중요한 정보는 온프라미스에 놔두지만 네. 프로젝트성이 있다. 그럼 이제 클라우드를 쓰는 거죠. 컴퓨팅 그렇죠, 파워가 필요할 그렇죠. 때. 모든 제조사나 금융권들은 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네. 미국에서도. 그래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전략이고 가장 클라우드에 강한 하드 회사입니다. 태생 자체가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네. 네. 자,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고 이제 Q&A 시간 네네. 가죠. 네. 네네.
오픈 소스에 대해서 이제 하드웨어에 대해서 뭐 얘기하고 다니다 보면 이게 기존 레거시와 같이 많이 묶이기 때문에 특히 금융 고객이라든지 좀 민감한 정보가 많으신 고객분들은 아직까지 불안해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화면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하둡은 야후에서 나왔고요. 스톰은 트위터에서 나왔고 스팍은 버클리 대학에 나왔습니다. 페이스북에서 하이브라는 표준 빅데이터 그 엔진, SQL 엔진을 만들고 있고요. 링크드인에서 이 카프카라는 실시간 스트리밍 솔루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제플린도 보이죠? NF랩스에서 당당하게 한국의 마크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미국 국정원도 나와 있죠, 나이파이. 그래서 이렇게 다 신뢰할 수 있는 회사에서 만들고요. 그러니까 오픈 소스가 옛날에 아파치라고 하면 1999년도에 세웠을 때는 아파치 누더기입니다. 아무나 와서 만드는. 그런데 그렇죠. 지금은 더 이상 누더기가 아니고요. 아파치가 바로 그 중심에 있고 그 중심에 있는 오픈 소스가 표준이 되었습니다. 데이터의 시대에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가장 큰 기여도를 가지고 가는 게 호프트녹스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오픈 소스를 신뢰하시고 얼마든지 쓸 수 있으시고 이미 미국 포춘지 US 기업이 대부분이 다 아파치 하둡을 표준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안정성 있고 그리고 6개월마다 한 번씩 혁신적인 게 바뀝니다. 예를 들면 하둡은 3벌 저장하면서 기본 3벌 저장이 9벌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삭제가 안 됐습니다. 낙장불입의 아키텍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6개월 전에 제가 영업을 할 때는 하둡이 낙장불입이라서 삭제가 안 돼요. 뭐 개인정보 삭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불과 한 3개월 전에, 아니 작년 9월 말에 1년 전에는 그랬는데 6개월 전에는 죄송합니다. 이제 삭제가 되네요. 이렇게 해서 항상 최신 소프트웨어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다른 회사들보다 항상 1, 2년 빠른 최신 오픈 소스에 대해서 쓰고 그 공급을 하고 배포판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거 보면 이제 세상을 이끄는 그런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뭐 페이스북, 구글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오픈소스 기반으로 막 쓰고 있고 이걸 또 막 이렇게 자기가 검증한 걸 내놓고 있고 이런 시대니까 이것이 대세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이제 그 Q&A 시간 또 했고요. 지사님께서도 그 답변 주시면서 좋은 질문 하신 분 한 분 그 이름을 좀 기억해 주셨다가 이따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김태식님, 호트웍스만이 100% 오픈소스 커넥티드 데이터 플랫폼 회사라고 평가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100% 저희가 개발한 소스를 아파치 소스 코드에 그대로 도네이션을 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랫단에 저장 장치인 하듐만 쓰는 게 아니고요. 그 윗단에 있는 분석 SQL 엔진부터 모든 것들에 대해서 100% 오픈 소스로 도네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 오픈 소스니까 쓰다가 멈춰도 쓰다 구독을 그만하셔도 그대로 쓰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최웅님께서 애저나 AWS 이외에 오픈스택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구글 클라우드라든지 오라클 클라우드 지원이 되는지요? 구글 클라우드는 저희가 지원하는데 오라클 클라우드는 표가 없는 게 앞전에 하셨던 회사하고 형님 동생이라서 좀 비즈니스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자, 그다음에 정연효님 데이터 생성부터 활용, 소멸까지 전체와 연계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지요? 질문이 좀 모호합니다. 당연히 이거는 제가 보안적으로 볼 때는 저희의 그 아트라스라는 서비스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추적 관리가에서 그 정보의 그 사이클을 갖고 하는 그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보안 쪽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데이터 유입부터 소멸까지 말씀하시는 게 좀 구분이 안 돼서 다음번에 이메일로 알겠습니다.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그 질문에 대해서 또 그 호트웍스에서 또 답글을 달고 있으니까요. 답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홍성우님 초기 도입 시 하도 안정화까지 소요되는 시간, 그 ROI를 정상화될 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저희의 기록의 통계에 따르면 그 저희 서브스크립션 없이는 18개월이 걸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회사들이 서브스크립션을 받으면 9개월 정도로 줄어들고요.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많은 큰 데이터를 해봤는데 마이그레이션은 옮기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고요. 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서비스를 만약에 미션 크리티컬한 걸 썼다면 같이 패러럴하게 유지해야 되고 그런 절차적인 문제가 있는 거지. 마이그레이션 자체는 저희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가장 늦게 생긴 하드 회사고 기존의 수많은 레거시에 대해서 마이그레이션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절차나 그 비즈니스의 중요도가 문제인 거지 마이그레이션 자체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포맷을 다 지원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웅님, 얀에서 얘기하는 클러스터에서 말씀하시는 4,000대는
같은 내부망에 연결된 컴퓨터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예, 그렇습니다. 같은 망에 연결된 겁니다. 네, 야후 사례가 있어서요. 메일 주소를 주시면 네. 야후 사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태식님, 큰 고객사들이 호트웍스 선택한 가장 큰 이유가 하드웨어 처리력을 기존의 2배로 만들어 투자에 최적화를 제공해 주는 거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법이 비교할까? 저희가 이제 태생적으로 2만 대 서버를 관리하다가 나왔지만 얀이라는 리소스 매니저가 있습니다. 거기에 얀 스케줄러라는 기능들이 있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쉽게 말씀드리면 도스 시대에서 그 윈도우 시대를 열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 개 프로그램이 도스 창 같은 데서는 실행되고 있으면 다음 프로그램을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윈도우 시대에 있으면서 두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쓸 수 있는 리소스 매니저가 개발됐습니다. 그걸 만드는 회사가 얀이고요. 이 얀이 나오면 저희가 하둡 2.0 시대로 갑니다. 단순 깡통 시대에서 2.0 시대로 간 거고요. 이 2.0 시대를 연 게 바로 호트녹스의 하둡이고 얀입니다. 네. 그래서 하둡 2.0 시대고요. 3.0은 당연히 클라우드입니다. 예, 예. 자, 류성민님, 하둡을 선택할 때 중요한 기술은 무엇이며 장애 시 얼마나 신속한 대응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하둡을 선택할 때 중요한 기술은 비즈니스 행태에 따라서 원하시는 프로그램들이 저희가 20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유성민 님이 생각하시는 빅데이터 비즈니스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고, 장혜 씨는 모든 회사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365 곱하기 상용 오픈 소프트하고 똑같이 365 곱하기 24 곱하기 7 서비스를 클러스터가 붕괴되거나 정상적인 비즈니스를 못할 때는 1시간 내 응대를 시작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냥 단순히 방금처럼 뭐 얀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는 CBOT4로 내려가면서 비즈니스 다음 날 이제 답변을 드립니다. 네. 배성우님, 호트웍스를 도입하면 내부 프로젝트 소스까지 사용자가 수정이 가능한지요? 100% 오픈소스입니다. 무슨 일인지는 다 할 수 있지만 제가 항상 고객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가끔씩은 오픈소스를 하시는 것보다 특히 UI 쪽, 그런 쪽은, 시각화 쪽은 사서 쓰시는 게 더 저렴합니다. 네네. 예, 그래서 무조건 오픈소스라고 좋은 건 아니고요. 예, 우리나라도 이제 인건비가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김진수님, 호트웍스가 100% 오픈소스이고 가장 빠르게 최신을 반영한다고 하는데, 그럼으로써 안정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안정성을 담보하시는지요? 아까 야후의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야후에서 테스트 베드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야후에서 모든 레거시에 대해서 10만 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10만 개 정도의 단위 테스트를 하면서 버전을 올리고 있고, 현재 저희 구독 고객사가 1000 고객사가 넘었기 때문에 모든 레거시에 다 연동과 호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개발한 특별한 솔루션, 얀위에서 개발된 솔루션이 아니고서는 생각하시는 대부분의 99% 이상의 솔루션들은 다 연동과 호환과 보장이 됩니다. 네. 김진수님, 하둡을 사용할 때 SQL은 하둡을 많이 사용하는데 다른 회사의 SQL은 하둡 제품에 비해서 호트웍스 제품은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서요. 어떤 제품이 있으며 장점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하이브가 SQL온 하둡이고요. 그래서 하이브가 초창기에는 하둡이 초창기에 안 좋았던 것처럼 깡통이었죠. 깡통이었던 것처럼 굉장히 느리고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오라클도 뭐 다 와서 이제 같이 스팅거란 프로젝트를 통해서 하이브온 테즈랑에 대해서 수백 배가 빨라졌고요. 지금은 다시 하이브온 LLAP라는 프로젝트가 나옵니다. 이 LLAP는 이제 인메모리까지 되는 거고요. 스위치를 올리면 SQL온 하둡, 스위치를 내리면 예를 들어서 인메모리까지 되는 하이브 LLAP에서 그 스타트랙에 나오는 거죠. 스타트랙에 이렇게 하면서 LLAP 하고 나가는 것처럼 저희는 이제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다른 약자지만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용 소프트웨어 한 대보다 한 몇 개월 느리죠. 근데 몇 개월 참으시면 또 저희가 나오고 몇 개월 참으시면 저희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특징이 보면, 그래서 상용 소프트웨어 하는 데가 좀 힘들어 하시죠. 그래서 이제 고객한테 가서 할만하면 이제 호트웍스 버전이 나와버리죠. 그냥 오픈 소스로 무료로. 시장이 열린다 싶으면. 그게 한 3, 4개월에서 6개월 차이가 안 납니다. 만약에,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대용량 측면에서는 하이브가 너무 뛰어나고요. 근데 이제 소용량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호트웍스의 약한 부분은 아주 데이터가 작은 빅데이터 고객분들이나 어플라이언스가 필요한 고객들한테서는 데이터셋에서는 상용 소프트웨어가 더 커스터마이징이 잘 돼 있으니까 빠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조금만 쓰시면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뛰어납니다. 자, 김은규님, 온프리미스 구축에 대한 비용 부담이 있어서 고민이 되고 있는데 AWS와 비슷한 서비스 계획이 있는지요?
제가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이게 되는데 클라우드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것 같은데요. 저희가 HD 인사이트,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꽤 있는데 이분이 생각하신 게 혹시 자체 클라우드를 뭔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만들고 싶으신 거 아닌가요? 자, 이분은 제 별도로 질문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자, 지상님은 원래 엔지니어시셨나요? 아니면 아닙니다. 제가 같은 PT를 한 300번쯤 작년에 들었습니다. 작년에도 인기가 많았거든요. 1년 딱 됐는데 300번 듣고 나니까 이제 CTO가 말하는 내용이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다 와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서당계 3년이면 풍을 읊는다고. 원래 어떤 집에 서당계셨는데요? 원래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시만텍 쪽이었는데. 뭐 기술자가 아니고 뭐였습니까? 예, 제가 처음에 이제 그 회사에 입사할 때 엔지니어를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요. 다 떨어뜨리고 영업으로만 뽑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또 제가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엔지니어 출신 아니신 것 같은데 굉장히 설명을 정말 잘 말씀하시길래 본질을 빨리빨리 캐치하셔서 지금 여기 있는 분들도 시청자분들도 뭔가 이런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오픈소스에 대해서 뭐 많은 시간 낼 수 없지만 빨리빨리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본질을. 그렇게 본질을 꼭 뭐 이런 하드비 아니더라도 요즘 같은 기술의 흐름에 대한 본질을 좀 빨리빨리 캐치하는 데 있어서 지사님께서 팁을 주신다면 이분들한테 하나 좀 알려주시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좀 빨리빨리 흘러가는 기술에 대해서 맥을 빨리빨리 짚을 수 있다 하는 팁 같은 거 하나만 알려주시죠. 저도 이제 사실은 전 직장이 M사하고 S사. 그래서 이미 아까 말씀하신 같은데 M사래. 그랬습니까? 그래서 상용 소프트웨어 쪽에 있다가 이제 오픈소스로 오면서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방금 물이라는 말 표현은 굉장히 잘 하셨는데요. 일단 머릿속에 있는 걸 다 비우셔야 됩니다. 머릿속에 있는 걸 완전히 비우시고요. 새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전혀 다른 세상이고요. 그런데 이 세상에 오시면 저는 진짜 지금까지 세일즈 생활만 했지만 지금까지 어떤 물건을 팔면서 팔리든 안 팔리든 이게 제가 인센티브 받아서 좋지만 하지만 우리나라 국가와 기업과 그리고 모든 엔지니어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100% 오픈소스 비즈니스 하면서 굉장히 요즘 1년 동안 피곤함도 모르겠고요. 굉장히 제 자신에 대한 신뢰 그리고 종교적인 간절을 듣는 것 같아 지금. 저보고 교주라고도 하는데요. 오픈소스 전도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질문 잘한 분 중에 한 분 이름 좀 불러주시죠. 아까 최희용님. 최희용님, 알겠습니다. 자, 최희용님께서는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를 보니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경품을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에 맞춰가죠.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렸지만 오픈소스의 중심에는 아파치가 있고 아파치가 이제 그 빅데이터를 책임질 겁니다. 그리고 그 아파치에 대해서 가장 많은 소스코드 기여도 받은 호트녹스와 함께 시작을 하시면 빅데이터의 여정에 대해서 책임을 져드리고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두 분 전문가 모시고요. 그 하둡 전체 이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런 이제 기술 동향 알아봤습니다. 자, 저희 이제 토크아티스트는요, 각 분야별로 여러 가지 이제 주제들이 방송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미리미리 그 사전 등록 하시면요 편하게 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걸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